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분산의 분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리츠 자체가 여러 부동산을 가지고 있죠. 너무 다양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리츠를 또 모아서 만든 게 리츠 ETF예요. 뭐 이거 하나하나 내가 공부해서 언제 좋을까 이때 좋을까 고민하기 싫으면 그냥 딱 사시면 미국 부동산에 분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 네, 저희가 섹터별로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ETF 중에 이건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리츠, 그렇죠.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ETF 어떤 것들이 있죠? 사실 그 리츠의 본고장은 미국이고요. 네네.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리츠가 잘 발달돼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규모가 작고 네. 그러다 보니까 ETF 규모도 좀 작은 편이에요. 자, 그러면 미국 리츠에 투자하는 ETF. 자,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분산의 분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리츠 자체가 여러 부동산을 가지고 있죠. 너무 다양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리츠를 또 모아서 만든 게 리츠 ETF예요. 그러니까 분산의 분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그 미국 리츠 ETF는 VNQ라는 ETF입니다. VNQ. 얘는 리츠를 몇 개 가지고 있냐면은 네. 대략 한 150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리츠 하나마다 또 예를 들면 오피스면 오피스, 네. 리테일이면 리테일, 뭐 데이터 센터, 통신탑 얘기도 우리 했었죠. 네네. AMT. 뭐 이런 다양한 섹터들의 대표적인 ETF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정말 그야말로 부동산의 거의 모든 것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긴 어떤 그런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요 표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미국에서는 그 리츠라는 것을 섹터별로 좀 나눠놨는데 크게 미국 리츠는요 한 9개 섹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당연히 뭐겠어요? 오피스? 그렇죠. 오피스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물류. 물류창고. 그렇죠. 창고 네, 같은 네. 거. 그 다음에 리테일. 리테일은 이런 상업용 건물이잖아요. 네, 네, 네. 우리 그 공부했던 가장 대표적인 리테일 리츠 뭐였죠? 그 티커가 하나인 O. 그렇죠. 예. O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 예. 그게 이름이 뭐냐면 리얼티 인컴. 리얼티 인컴.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많지 않는데요. 주거 리츠가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보통 아파트라기보다는 이제 빌라 같은 형식인데 네네. 이런 것들을 지어서 월세 받아서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요 주거 리츠가 있고요. 그다음에 호텔, 리조트 리츠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창고. 요새 우리나라도 개인 창고 많잖아요. 그래서 그 리츠에서 개인 창고를 지어서 개인들한테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자한테 돌려주는 이런 산업도 발달돼 있고요. 또 하나, 이게 중요합니다. 헬스케어. 헬스케어. 주로 어떤 데 빌딩을 칠까요? 요양원, 병원, 예, 요양센터, 뭐 재활센터 이런 거에 지어서 임대받는 것이 헬스케어 리츠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우리 얘기했었죠. 통신 인프라. 그래서 통신 탑 세우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 예, 요새 그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많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뭐 AI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섹터들의 대표적인 리츠들을 이제 표로 보여드렸는데 네. 이런 거에 골고루 투자하는 게 바로 뭐다? VNQ다. 그래서 뭐 이거 하나하나 내가 공부해서 언제 좋을까 이때 좋을까 고민하기 싫으면 그냥 VNQ ETF 딱 사시면 미국 부동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많겠죠. 네. 그래서 이 VNQ 사이즈가 얼마냐? 놀라지 마세요. 네. 50조 원. 50조 원이요? 네. 50조 원이 이 VNQ에 투자돼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우리 리츠 할 때 사실은 얘기했었는데 리츠는 딱 두 가지를 고민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리츠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뭘까요? 공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어놓으면 뭐예요? 네. 임대가 안 되면 안 돼요. 꽝이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공실률입니다. 네. 그래서 과연 지금 공실률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금리. 오, 맞습니다. 역시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굉장히 자신 있는 표정을 봤습니다. 예, 금리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리츠에 투자할 때 전부 내 돈 가지고 투자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 대부분 다 대출을 받아서 이 돈으로 투자를 하고 더 큰 투자를 하고 네. 더 큰 월세를 받아서 이자 갚고
나눠주는데 네. 지난번 2022, 2023, 2024 초반기처럼 금리가 계속 오르면 지불해야 될 이자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수익이 떨어진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 리츠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어려움을 어떻게 보면 다 겪고 있는 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도요? 네, 그러니까 뭐 재택근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경기가 만만치 않으면서 공실률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리츠 수익이 조금 재미가 없고요. 금리가 지금은 높은 편이죠. 역시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 금리가 매달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금리로 뭐 2년 계약했다, 3년 계약했다 하면은 그게 끝나야 낮은 금리로 적용, 리파이낸싱이라고 하거든요.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리츠는 조금 어려운 중에 있다. 하지만 미래를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거다라는 차원에서 올해 2025년 같은 경우에는 리츠 가격이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리츠에는 좀 장기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 미국 리츠 시장이 좀 어렵지만 반등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국내 시장보다 그래도 미국이 나을까요? 저는 지금은 만약에 그 발전 가능성으로 보면은 네네. 미국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만큼 공실률이 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금리도 미국만큼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럼 뒤집어서 표현하면 그만큼 어려움을 조금 덜 겪은 거죠. 그리고 한국은 아쉽게도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2025년 올해 경기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매년 안 네. 좋대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안 좋긴 안 좋아도 이제 예상보다 안 좋은 게 그게 큰 문제인데 사실 얼마 전에 그 OECD 같은 데서도 우리나라 2025년 경제 성장률을 한 2.1%에서 1.5%로 굉장히 많이 낮추는 등 뭐 기업들도 좀 위축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실 문제가 깔끔하게 해소는 안 된 것 같고 그 대신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면 금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좀 내려주겠죠. 여기서는 이제 조금 플러스 효과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이거에 비해서 좀 포텐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워낙에 시장이 크기도 하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다양하죠. 그럼 이거밖에 없어요? 부동산 투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이 리츠의 본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미국 말고도 리츠가 잘 발달되어 있는 곳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도 리츠가 굉장히 잘 발달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작은 도시 국가처럼 느껴지는 뭐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가 또 리츠가 잘 발달돼 있고요. 캐나다도 좀 잘 발달돼 있고 유럽도 그렇고요. 그래서 미국 말고 전 세계, 미국 입장에서 해외 리츠에만 투자하는 ETF가 있는데요. 똑같아요. VNQ, 그러니까 같은 뱅가드라는 자산운용사 운영하는 건데 I가 붙어요. VNQI. 예, 그러니까 뭐 인터내셔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풀네임에는 이제 미국을 제외한 리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외에 한 30개국의 리츠에 투자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보면 꼭 리츠뿐만 아니라 리츠 관련된 개발 회사들 뭐 이런 데도 같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수로는 한 700개 정도의 투자가 되어 있고요.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이제 분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에만 몰빵하는 것보다는 VNQ를 메인으로 삼되 한 20-30% 정도는 VNQI에도 투자하면서 뭐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이런 아시아 퍼시픽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한국 리츠는 이 리츠가 어떤 건물을 갖고 있는지까지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이런 VNQ나 VNQI는 어떤 건물에 투자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기는 힘들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대신 뭐 아까 보신 것처럼 오피스, 헬스케어, 통신타워, 데이터 센터 등등등 한국에서는 그렇게 발달되지 않은 다양한 섹터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 이렇게
좀 그 가치를 부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블루칩을 모은 ETF부터 금이랑 부동산 ETF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채권도 있었습니다. 채권도 있었습니다. 채권 ETF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는 사실 S&P 500이랑 나스닥 100까지밖에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섹터별로 구분해서 배워보니까 진짜 ETF가 너무나도 다양하구나를 느꼈고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잘 골라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알찬 내용 준비해주신 조재영 부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